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자폐 아이들의 경우에는 식단에서 글루텐과 카제인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식이 방법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현대인들의 식단에는 글루텐과 카제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면 정말 먹을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런데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를 해서 그렇게 음식으로 자폐가 치료가 가능하냐? 그런데 이런 질문은 굉장히 우문이에요. 이것은 치료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증상에 도움이 된다는 방법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제가 얼마 전부터 제 영상에, 지난 영상에서부터일 건데, 영상에 큐브 사진을 올려놔 봤어요. 그런데 제가 큐브를 올린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이렇게 예쁘게 색깔별로 한 면이 다 6면이 다 예쁘게 색깔별로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된 그런 큐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상태에는 이것을 많이 돌려가지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큐브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제가 받아봤어요. 큐브를 처음 샀을 때 예쁘게 정리된 상태에서 한두 번 돌리면 제자리로 이렇게 돌려놓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 번 돌릴수록 처음 제자리로, 처음 예쁜 상태 그대로 각 육면이 가지런히 맞춰져 있는 상태로 돌리기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증상은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쁘게 다듬어진 상태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가 그냥 큐브가 한두 번 돌아가 있는 정도인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2번에서 3번, 4번, 5번, 6번 굉장히 여러 번 큐브가 돌아가 있어서 원 상태로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꼬여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한두 번 섞여 있는 큐브건 진짜 여러 번 꼬여 있는 큐브건 간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위장관 상태가 이런 예쁜 단계의 큐브에서 벗어나 있는 거, 그것은 어느 아이들이나 거의 일치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교정해주고 돌봐주고 건강 상태로 만들었을 때 그것만으로도 자폐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GF, CF가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어떻게 그 아이가 치료는 되긴 했으나 사실 대부분의 케이스의 경우는 이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GF, CF는 위장관 증상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타카나우에서 GF, CF에 대해 잘 정리된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걸 따라와 보시면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타카나우에서는 여러 가지 논문을 베이스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사실 GF, CF에 대한 그런 논문은 무수히 많아요. 요 내용 하나만으로도 자폐와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 있는데요. 논문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수많은 논문들 사이에서
핵심적이고 진실된 것을 알아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매와 같은 눈이 필요해요.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논문을 설계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개인의 목적이 애초에 처음에 이것일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자신의 가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구를 끌고 나가려는 그런 어떤 편향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그런 편향을 최대한 줄이고 설계 내용에서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것을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논문들은 정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연구 내용의 결론 부위만 이렇게 대충 훑어가지고 이건 이런 거구나 하고 결과를 믿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왜곡된 진실을 믿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설계 단계와 이 사람이 이 논문을 결론에 도달하는데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되는 결과를 그게 진실이라고, 사실은 거짓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들은 꼼꼼히 따져보면 그 연구자가 말하는 결과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결론으로 끌어갈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 연구자의 잘못된 그런 주관들이 섞이다 보니까 결론을 잘못 내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의 결과와 내용들을 꼼꼼히 잘 캐치해서 이게 진실이구나 할 수 있는 매와 같은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타카나우가 그런 매와 같은 눈을 가지고 논문들을 발췌하고, 말하자면 해석하는 자가 GF, CF 시기는 전혀 자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논문만 줄창 뽑아가지고 그것만 믿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듣는 이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반대로 GF, CF는 자폐에 대한 치료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논문들만 쭉 내리받아서 이것이 진실입니다 한다면 그렇게 듣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인 자세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이렇다는 이야기다 라는 매와 같은 눈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타카나우입니다. GF, CF 다이어트가 과연 우리 자폐 아동들에게 안전하며 또 분명한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연구 설계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자폐 아동을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먹어, 이것만 먹어야 돼 했을 때 그것만 먹을 수 있는 아이들도 드물고, 이걸 먹지 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따르면서 안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연구 수행 내용 그대로 그 아이들이 시기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 진행이 돼야 돼요. 무작위로 뽑아서 컨트롤군, 대조군과 비교를 해서 그 결과값에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죠. 대조하는 이와 이것을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와 그리고
이 스트릭트하게 CF, GF를 하는 친구들 간에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스터디를 내용을 꼼꼼히 잘 보셔야 되는 것도 이런 어려움에 또 원인이 있어요. 또한 GF, CF라는 것은 G0, C0를 의미해요. 간헐적으로 요 정도는 괜찮아, 그래 조금이니까 소량이니까 주는 그게 아니라 CF, GF 다이어트란 G도 제로고 C도 제로인 것을 뜻해요. 게다가 부모님들이 GF, CF를 한다고 해놓고 이제 G를 포기하고 C를 포기하게 되니까 대체제를 찾게 되죠. 다른 대체 음식들을 먹이게 되는데 자신들은 모르고 한 거예요. 이거 이제 G도 안 주고 C도 안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대체제로 먹이는 것들을 보니까 G 만땅, C 만땅인 경우들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흔하게 있는 거예요. G0, C0가 제대로 된 GF, CF의 수행 방법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부모님들이 확인한 효과는 바로 이런 것들이 안개 낀 듯이 약간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지 개선이 있었고, 수용 표현 언어가 향상이 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이 되고, 파괴적이던 행동들이 확실히 감소되고, 하이퍼 액티비티가 엄청 하이퍼했던 게 떨어지고, 그리고 장운동, 설사하는 아이들 또는 변비가 있는 아이들 많죠. 이런 장운동이 정상화,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들이 잦았는데, 예를 들면 중이염이라든가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 잦았는데 이런 감염들이 감소하게 되더라는 거고, 또 통증에 대한 반응이 정상화되더라는 거죠. 통증을 잘 못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GF, CF와 관련이 조금 있는 건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피부의 습진, 피부 증상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피부의 습진들도 개선이 되더라는 거죠. 나는 GF, CF를 해봤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던데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GF, CF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F, CF는 G0, C0예요. 나는 그렇게 많이 먹이지 않아. 다른 엄마들은 주지만 나는 잘 주지 않아. 이건 GF, CF가 아니고 GF, CF의 효과를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말 GF, CF를 실제로 하고 한 6개월 정도 진행했을 때의 반응이 진짜 그 효과를 보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진짜 효과를 보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GF, CF를 정말로 했어요. 6개월 동안 있었는데 크게 변화한다고 이렇게 느끼지 못했어. 그랬는데 다시 GF, CF로 돌아갔을 때 반응을 보시면 정말로 아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경험자들의 얘기라서 글루텐과 카제인은 기능적으로 엽산 부족 상태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 그림은 유제품, 그러니까 우유에 의해서 어떻게 엽산 부족이 초래가 되는지를 모식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보시면 이 엽산이 세포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리셉터라고 돼 있죠. 폴레이트 리셉터. 이게 뭐냐면 엽산 수용체예요. 엽산이 세포, 셀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수용체에 부착이 되었을 때 이 세포 내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제품은 이 엽산 수용체를 가로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유제품에는 항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엄마 모유에도 엄마 몸에 있던 항체들이 전달이 돼서
그 모유를 마시는 아이들한테 엄마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획득이 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이 우유 내에도 이런 항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 섞여 있는 항체가 이 폴레이트 리셉터를 겨냥하는 타겟으로 하는 항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래저래 엽산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이 유제품은, 우유는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엽산 부족 상태에 이르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제가 꼭 중요해서 짚어드려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표시를 한 거고요. 또 파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글씨들은 타카나우에서 다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열어보실 수 있고,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타카나우 사이트를 제가 적어 두었으니까 그쪽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한 번씩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엽산은 우리 뇌가 적절히 발달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영양 성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폐 아이들의 뇌 안에서는 이 엽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돼 있는 컨디션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 리서치는 또 Cerebral Folate Deficiency 를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엽산은 퓨린과 피리미딘의 메타볼리즘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이 피리미딘과 퓨린은 RNA와 DNA를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이죠. 구성 성분이죠. 그래서 이 엽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DNA와 RNA 이런 것들이 합성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저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엽산은 이런 인지적인 발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이고요. 그런데 카제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엽산의 리셉터를 블럭을 해요. 리셉터를 막는 거죠. 그래서 이 엽산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것을 저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루텐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리얼이나 파스타, 그리고 빵, 케이크, 쿠키 요런 것들 대부분 밀가루가 들어가는데, 이 밀가루들이 대부분 어디서 오죠? 미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밀가루에 일부러 엽산을 넣어요. 이런 공공정책으로 엽산을 넣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엽산은 합성형이고, 이 엽산의 옥시다이즈드 폼, 그러니까 산화된 형태예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는 사실 활성형의 엽산이 필요한데, 얘네들이 들어와서 이 폴레이트 리셉터, 이 엽산 수용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활성형의 엽산을 세포 내로 들어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대부분의 이 오티즘, 우리 자폐 아이들의 경우는 제네틱 폴리모피즘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엽산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유전적인 그런 변이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활성형이 필요한데 활성형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엽산이 내 몸에 있으나 그 엽산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 카제인과 글루텐이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엽산은 우리 DNA와 RNA 합성에 필수적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글루텐은 장누수를 형성하는 조눌린을 가지고 있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위에 파랗고 파란 동그라미, 노란 막대기 형태의 물질이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이고, 장벽은 이 돌기를 오돌오돌 갖고 있는 식빵처럼 보이는 부분, 연달아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장 세포들이에요. 장벽들. 그리고 그 음식물이 내 체내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기 보시면 이 식빵과 식빵 사이를 엮어주는 정션이 있어요. 타이트하게 묶여있다고 해서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쫙 조여서 묶어져 있는 것이 정상적인 이런 장벽의 형태예요. 그런데 조눌린이 들어오면요, 조눌린은 이 타이트 정션을 파괴를 해요. 그래서 음식물이나 세균들,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이 장벽을 통과해서 내 몸 안으로, 혈류 내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유입이 된 물질들은 foreign body, 외부 물질이에요. 내 몸에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즉각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방어 태세를 구축을 하게 돼요. 굉장한 항체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것에 대한 싸우기 위한 반응, 인플라메이션,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 것들이 또한 다시 한번 이 타이트 정션을 파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의 를 리키 겉이라고 해요. 헐겁다는 얘기예요. 장벽이 헐겁다. 이 장벽이 헐거운 개념을 아시겠죠? 글루텐은 장벽을 헐겁게 해요. 이런 리키 겉은 food sensitivity,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예민도, 민감성과 inflammation,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GF, CF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글루텐은 조눌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은 장 내 투과도를 높이는 리키겉, 일명 리키겉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 내 투과도가 높아진 경우는 음식물에 대한 과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동안 자주 먹어왔던 어떤 음식이든 간에 매우 센시티브해지는 거죠.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피키이터, 그러니까 편식쟁이들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자폐 아이들 중에서는 먹던 음식을 먹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정말 몇 가지 안 되는 음식만 고집하는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반응들은 아이들마다 다 제각각이긴 한데, 특히 concentration, 그러니까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그리고 변비, 설사, 그리고 여기저기 다 퍼져 있는 inflammation, 염증, 그리고 2017년 리뷰에서는 이런 리키 것은 anxiety, 불안도와 depression, 우울증을 유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눌린은 이렇게 위장관 내의 permeability, 그러니까 투과도를 조절하는 그런 프로틴,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눌린을 많이 갖고 있는 음식은 permeability, 투과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 찬스를 줄여줘야 되는 거죠. 이 리키 것이 실제로 오티즘에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2012년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소아학회예요. 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심각한 위장관 증상을 가진 오티즘 아이들에게서
이런 조닐린의 레벨이 의미 있게 높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더불어 재밌는 결과는 글루텐과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를 한 ASD 아동들이 음식을 제한하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현저히 장내 투과성, 퍼미어빌리티를 의미 있게 낮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말은 글루텐과 카제인을 끊으면 이 리키 겉이 좋아진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글루텐과 카제인은 분해가 되는 단계에서 완벽히 분해가 되지 않으면 몰핀과 같은 마약류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약이 들어온 것처럼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죠? 엔돌핀은 체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오피오이드 종류예요. 마약류라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엔돌핀과 같은 오피오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왼쪽 그림처럼 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정상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달라붙어서 적절한 양의 도파민을 분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글루텐과 카제인이 그러니까 덜 분해된 형태인 펩타이드, 오피오이드 같은 펩타이드 형태로 존재해서 내 몸에 흡수가 될 때 이것은 똑같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먹는 음식이니까 다량 들어올 수 있고 이것들이 수용체에 다 달라붙어서 도파민의 분비가 굉장히 과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 안에 이게 도달하게 되면 마치 마약과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되는 이런 오피오이드 반응, 이 마약류와 같은 것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첫 번째 통증의 역치를 높여요. 요 정도 평소 같으면 요 정도에도 통증을 느끼는데 이 마약류가 들어가면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오피오이드 종류로는 페인킬러, 그러니까 진통제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foggy한 상태, 멍한 상태, 그리고 disconnected feeling, 그러니까 뭔가 끊긴 것 같은 느낌, 뭔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마치 취한 듯한 그런 느낌, 이런 증상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글루텐과 카제인은 거의 아주 긴 체인의 펩타이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거의 이게 길어서 마치 프로틴, 단백질의 형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까지 이렇게 긴 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구조가 아주 이 오피오이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길기 때문에, 긴 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화시키기가, 이거를 잘라내기가, 작은 단위로 잘라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소화 효소를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는 상태의 어린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분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글루텐과 카제인이 이렇게 덜 분해된 형태의 펩타이드로 혈류 내에 들어오면 그것은 바로 뇌에 있는 오피오이드 리셉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장이 리키것 상태라면, 장 누수 상태라면 이런 작용은 훨씬 증폭이 되게 됩니다. 이런 오피오이드의 반응은 음식에 대한 중독성을 가져오게 돼요. 마약류가 중독되듯이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런 오피오이드 같은 반응은 또 마약류가 그렇듯이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을 겪어요. 그래서 글루텐과 카제인을 식단에서 제거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었을 때처럼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뭐 우울해지는 친구도 있고, 증상이 굉장히 하이퍼해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스터디는 재미난 게 자폐를 가진 사람들의 장내 투과성이 거의 한 40%가량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밝혔고, 그들의 1차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21% 정도 장내 투과성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대조군은 한 5% 정도 이하인데 반해서 말이죠. 그리고 자폐를 가진 친구들의 혈류 내에서 밀크, 그러니까 우유에서 유래된 펩타이드인 BCM7, 이게 카조몰핀 형태인데, 몰핀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 펩타이드가 의미 있게 높아져 있음을 확인을 했어요. 약 1.6배 정도 상승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이렇게 재미난 정보가 다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열어서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왜 우리 아이들의 식단에서 글루텐과 카제인을 제한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도 내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